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김민채 캐스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1년의 계도 기간을 거쳐서 내년 1월부터 근로자 50인에서 299인 기업에도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코로나 한파를 맞은 올해 중소기업은 얼마나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비가 되어 있을까요? 핫키워드에서 살펴봅니다. 네, 평상시 같으면 중소기업들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주 52시간 근무제에 철저히 대비를 했을 테지만 올해는 코로나의 경기 불안까지 겹치면서 상당수가 심란한 시기를 보내고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유예할 계획은 없었던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정부는 직원이 300명 이상인 대기업부터 주 52시간 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올해부터 직원이 50명에서 299명인 중소기업에게도 적용을 하려고 했지만 1년을 유예했습니다. 이렇게 1년을 유예했으니 내년에는 예외 없이 적용하겠다는 입장인데요. 또 50인 미만의 기업은 내년 6월부터 주 52시간 근무제를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영세 기업을 제외한 대다수의 기업이 주 52시간 근무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거죠. 네, 그렇다면 내년에 시행될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해 중소기업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네, 중소기업 중앙회가 얼마 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경영 실태 및 2021년 경영 계획 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이 조사 결과 올해 코로나19 확산의 경영 상황이 부정적이라는 답변이 65.8%에 달했다고 합니다. 긍정적이라는 응답은 1.4%에 불과했는데요. 또 22%는 올해보다 내년 경영 환경이 악화될 거라고 전망을 해서 상당수가 내년 전망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호전될 걸로 내다본 기업은 단 7.8%뿐이었습니다. 네, 특히나 경영이 악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근무 시간이 줄어든다고 해서 새로 사람을 뽑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죠. 또 포괄 임금제에 관한 것도 문제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많은 수가 연장 근무나 야간 근무와 같은 추가로 일을 하게 됐을 때의 잔업 수당을 급여에 미리 포함을 해서 일괄 지급하는 포괄 임금제를 채택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만약에 내년 주 52시간으로 조정이 되면 수당이 삭감되면 급여도 줄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주 52시간제를 반가워하지 않는 중소기업의 직원들도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생산직의 경우 초과 근무를 원하는 경우도 덜어 있다고 들었는데 포괄 임금제가 빠지면 그만큼 수당이 줄어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생산직은 기본 임금이 낮기 때문에 초과 근무를 통해서 보상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52시간에서 초과되는 16시간의 경우 휴일에서 근무를 해서 가산 수당을 받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 때문에 만약 주 52시간이 적용이 되면 초과 근무를 하지 못하니 제조업에 종사하는 경우 임금이 20% 가까이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죠. 네, 결국 워라밸과 추가 수당 사이에서 많은 근로자들이 고민을 하고 있겠군요. 이 때문에 주 52시간제가 시행되는 걸 반가워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테고요. 네, 그렇죠. 또 중소기업들이 많은 수가 고객에게 정해진 납기를 준수해야 하는 1, 2차 하도급 제조업체입니다. 이런 기업들은 고객들이 정한 마감 기한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주 52시간제를 지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반응들인데요. 또 실질 소득이 줄어들면 아예 회사를 그만두는 직원까지 생길까 전전긍긍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미 제조업 생산직의 경우 최근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신흥주자인 택배나 배달 쪽으로 전직을 할 수도 있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중소기업들이 임금을 올려야 하는데 사실 이 역시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라 당분간 중소기업의 고뇌는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네, 정부도 내년 중소기업의 주 52시간 적용에 대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코로나19라는 변수로 인해 중소기업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중소기업 시장에 맞는 현실적인 근로정책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서둘러 그 해답이 발견되길 희망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핫케어드 김민지 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